안녕하세요. 알쓸맥대 류현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첫 곡으로는 이분 목소리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이분이 원래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JTBC에서 월요일날 그 밤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번호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제아의 고수나 아니면 그 다시 기회를 받고 싶은 뭐 가수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재기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9번이 계세요. 29번이 계시는데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우연히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다가 갑자기 아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안 나. 예,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다른 경연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재작년에 저희 그 협회에서 창원에 맥주 인문학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저희 강연에 그 공연을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29번님이 저희 창원 지역의 그 책임 강사를 맡고 계신 그 이유정 선생님과 굉장히 지인이셨고, 그때 이제 창원에서 저희가 뭐 비오도센트 수료식도 하고 겸사겸사 맥주인 문화 강연도 한다고 하니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29번 TV에 딱 나오실 때는 이게 딱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뵀지? 뵀는데 인사도 이렇게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저희 협회에 정말 멋진 공연을 해주셨던 분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그 이유정 강사님하고 책임 감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인 CD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인 CD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답례로 이렇게 저희 알쓸맥잡 라디오의 첫 곡으로 좀 틀어드렸습니다. 성함을 얘기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정홍일님이라고, 네,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진짜 멋있게 나오시고, 저번 주에 그 방송에 나갈 이 라디오가 나갈 시점엔 저번 주인데 저번 주에 정말 극적으로 붙으셔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셨죠.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 행운만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곡으로 정홍일님의 숨 쉴 수만 있다면 틀어드렸고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수도권 지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도 지금 모든 모임이나 만남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될 수 있으면 재택근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단계가 되는 바람에 너무너무 슬퍼요. 슬프고 정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12월에 정말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기력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요즘 같아서는 지금이 12월 중순인지 초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그래요. 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맥주를 맨날 혼자 먹기도 그렇고, 맨날 혼자 먹고 있긴 하지만 심심합니다. 할 수 없죠, 뭐. 그 저희 비오도슨트 파운데이션 수업은 이번에 2.5단계로 인해서 1월로 다 연기를 또 했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상하고요. 최대한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좀 행동을 보임으로써 빨리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12월만 정말 잘 지낸다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짜증나는 2020년과 같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계신,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모두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김미연 비오소믈리가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맥락 잡기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원래 제가 혼자 했듯이 맥주 뉴스하고 맥잉남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동안 맥잉남을 이렇게 맥주 하나를 좀 자세히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포맷을 바꿔서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마셨던 맥주를 가볍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뭐 좀 깊은 내용이 나오면 또 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맥주 뉴스와 맥잉남 시간이지만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마셨던 맥주가 뭘까요? 여러 개가 눈앞에 또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저도 매일 이제 한 캔씩 정도는 마시고 있거든요. 거의 테이스팅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밤에 TV를 보면서 한 잔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빨개지고 술이 그게 센 편이 아니어서 한 캔 정도면 딱 좋은 것 같고, 저랑 비슷한 주량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센 주량을 갖고 계셔도 맥주 한 캔 정도는 만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에 계속 있고 밤이 긴 날에는 자칫하면은 과음할 수도 있고, 혼자 먹어도 여러 개 먹거나 좀 과음할 수 있거든요.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게 되면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증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코올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항상 알코올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또 책임 음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맥주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죠.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BTS, 제 준아미로서 준아미로서 역시 BTS의 어떤 행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좀 놀랍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의 그 한국어 곡이 빌보드 1위에 오르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그 빌보드 1위 곡을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죠. 한국어 곡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Life Goes On 듣고 와서 맥주 뉴스 진행하도록 하죠. BTS Life Goes On 듣고 왔습니다. 요즘 연말 시상식 기간인데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마나 MMA나 뭐 이렇게 그 시상식 자리가 그 실제 공연은 아니고 이제 미리 이제 공연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어떤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데 놀랍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와서 그런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확실히 해외에서 보면은 무슨 미래 시대에서 공연을 하는 어떤 모습들, 뭐 뒤에 배경도 그렇고 편집 기술도 그렇고 뭐 가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티스트들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면서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쇼들에 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쇼에 맞는 다른 그 공연 모습들을 찍어서 이제 보내서 이제 쇼에서 뭐 BTS나 아니면 블랙핑크나 뭐 이들이 하는 공연들이 나가는데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우리는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어떤 K컬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요즘 국뽕에 좀 빠져 있고요. 정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K컬처,
우리 한국 문화 상품들이 계속 발전하고 좀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의 모습도 결국은 이 K컬처가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 같고요. 그게 뭔지를 뭐 구체로 물어보시면 솔직히 그거는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넌 현실을 모른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현실 속에서 현실만 생각하면은 새로운 것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을 아느냐, 현실은 어떤데,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뭐 한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또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자꾸 옆에서 안 된다 그러고 내가 해봤느니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심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맥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시기는 맥주에서 힘든 시기들은 좀 버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자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진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최근에 콜라보레이션 맥주 디렉팅을 했고요. 다음 주에 그 케깅하러 가야 되네요. 케깅할 때 가서 또 테이스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교육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맥주 문화와 산업을 위한 또 일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코로나에 이제 맞춰서 해야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그래서 할 때까지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 뉴스 얘기하기 전에 이건 광고라기보다는 제가 마포 FM 제 마포 FM에 알츠맥자 방송을 할 때 지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를 꼭 한 잔씩 먹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제 스타땡땡이라고 하는 커피 진짜 많이 마셔요. 근데 솔직히 그 커피가 맛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커피도 어떤 문화를 좀 즐기는 있어 보이는 거죠. 뭐 그러려고 먹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더 즐겨 먹는 커피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있는 커피들을 좀 더 자주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마포 FM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자주 가진 못하네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니까 올 때마다 가니까. 그래서 아비오 커피 로스터스라고 바로 마포 FM 바로 옆에 있는데 오늘 거기서 라떼도 한 잔 가지고 왔고 원두도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드립백을 하나 주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서 뭐 제가 다 산 겁니다. 내 돈 내산이에요. 광고라기보다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주는 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커피를 내려주시면 진짜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제 돈 내고 먹는 거긴 하지만 이거 한 잔에 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500원 빼서 2,500원인가? 와 진짜 돈 더 드리고 싶어요. 이런 데는. 마포 FM 근처 오시면 아비오 커피 드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뉴스. 이번 뉴스 보니까 역시 큰 뉴스들은 없는데 몇 개 재밌는 뉴스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뉴스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12월 9일 어저께 뉴스네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제 정치색은 명확합니다. 제 정치색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쪽입니다. 사이언스 샷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감자칩에 맥주 마시면 온실가스 줄인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감자칩에 맥주를 마시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 라고 봤더니
재밌는 기사예요. 그 영국의 식품회사가 맥주와 감자칩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 맥주를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발효의 부산물이기도 하고요. 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포집해서 맥주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다 날려보내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강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영국 BBC 방송은 지난 7일 식품회사에 있는 워커스가 맥주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자칩으로 만들고 남은 감자 부산물과 섞어서 나중에 감자밭에 뿌릴 비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만드는 거래요. 맥주 발효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감자칩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과 섞어서 비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 기술이 있나 보죠. 근데 어쨌든 이 기술 덕분에 그 이산화탄소, 그냥 방출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비료로서 사용이 되고 또 이 비료를 통해서 또 어떤 농작물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2022년 감자 농사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오, 이게 되게 쌈박하고 신박한데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떤 그 기술을 개발했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가 뭐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영국은 꽤 오래전부터 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논의를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제 저탄소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영국 정부에서 이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서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시스템이나 기술이 당장은 돈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쭉 계산을 해보니 지금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성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저탄소 관련 기술들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그리고 영국의 어떤 시스템 전체를 저탄소로 만들면 이후에 이전의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영국은 뭐 워낙 맥주를 많이 만드는 곳이니까 영국에서의 이 제조업 중에서 맥주 제조업이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뭐 제조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발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조업보다는 금융 쪽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맥주 제조업 같은 경우가 제조업 관련해서는 좀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신박한 기사였고요. 뭐 이런 기술들이 조금 뭐 보편화 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도 굳이 마다하지 말아야 될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고 맥주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라 이걸 또 이렇게 이용할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참 재밌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조금 뭐랄까 감동적인 기사예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SBS의 기사고요. 12월 9일이니까 이것도 이제 어제의 기사네요. 아들 첫 맥주는 내가 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 선물. 무슨 기사냐면 아버지를 여의은 지 6년 만에 특별한 유산을 전달받은 아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21살 매튜 굿맨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10짜리 지폐와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얽힌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합니다. 내용인즉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1번째 생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누나가 갑자기 $10 지폐를 한 장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돈이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매트 씨는 15살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그 매트 씨의 누나한테 $10짜리를 주면서 매트가 21살이 되어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면 첫 번째 맥주는 꼭 이 돈으로 사줘라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 누나 덕분에 매트 씨는 21살 생일날 아버지가 사주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매트 씨는 아버지를 위해 건배라는 가슴 찡한 글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라고 하고 이거 진짜 웃긴다. 그러자 버드 와이 땡땡에서 첫 맥주는 아버지가 사줬지만 그 다음 잔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몇 박스니 이게 하나 둘 셋 넷 한 10박스 이상의 맥주를 보내줬네요. 야, 근데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성인 전이라도 만약에 술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첫 잔을 주고 싶어요. 이게 뭐 주도를 배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합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만 19세 이상의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만약 그 전이라도 아들이 마시는 첫 술은 제가 꼭 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로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뭐 한 15년 전에 와인에 한참 심취했을 때는 그 저희 아들의 태어난 해의 와인을 사서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같이 그 와인을 한 잔 마시는 네가 태어난 해에 같이 만들어진 와인이다 막 이러면서 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했어요. 그거 못해서 왜냐면 그때 그 누구한테 그 와인 전문가 뭐 그분한테 좀 물어봤더니 야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매년 얼마 정도를 저축을 해서 20년 단 저축을 하면 더 좋은 와인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와인이 말이 뭐 20년을 보관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웬만한 와인 사서 20년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장기 숙성 와인을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 와인을 사는 바에는 뭐 돈을 이렇게 계속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더 좋은 와인을 사 먹어라. 뭐 그러셨던 조언을 들어서 근데 그 꿈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인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맥주죠.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부터가 아니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오비 맥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얀 바탕에 이렇게 오비라고 써여 있는 그 맥주를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많이 못 마셨죠. 하지만 같이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되기 전에도 술을 뭐 마시긴 했습니다. 저도 학교 앞에서 마시다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도 있고요. 수능 100일 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파트 옥상에 가서 피자 한 판이랑 소주 한 잔을 먹었던 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저는 뭐 술에 관대하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또 이게 자주 마시면 안 되겠죠. 종종 마시면 안 될 거고요. 하지만 뭐 19살 전에 술을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이제 저 아들 앞에서는 제가 맥주를 자주 마시니까 그렇게 제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이렇게 신기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들 앞에서 아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너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 맥주 한 잔 같이 마실까? 그랬더니 죽어도 안 마신다고. 예, 자기는 안 마시겠다고.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안 마시겠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저도 그런 로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주는 첫 맥주는 진짜 좋은 맥주. 제가 제일 맛있게 느끼는 맥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를 한 잔 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뭐 그 순간 그 장면을 항상 그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지가 먹기 싫더라도 제가 한 잔 무조건 따라주고 싶은데 그리고 같이 이제 성인이 된 거를 좀 축하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먼저 세상을 떼는 상황이 오면은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맥주를 좀 미리 사놨다가 아들이 합법적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날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산 이 맥주를 꼭 한 잔 마셔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맥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좀 로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꼭 그렇게 되면 딸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자꾸 아들만 얘기하는데 아들, 딸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큰 추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등한 눈높이에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맥주를 한 잔 마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이제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어떤 모습들의 매개체가 맥주가 된다고 하면 너무 멋질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꿈꾸는 또 하나의 꿈인데요. 이것도 뭐 제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벨기에든 이렇게 해외여행을 쭉 가면서 브루어리 투어를 꼭 하고 싶은 것도 제가 갖고 있는 큰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맥주 혹은 그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브루어리 이런 데 가서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꾸는 거 아닌가?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와이너리 가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스키 투어 가고, 맥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맥주 투어를 아들과 같이 가는. 뭐 말로는 일단 그 약속을 했어요. 대학교 가면 배낭여행 같이 가는 걸로. 뭐 지금은 너무 그 해맑은 표정으로 같이 가자고 하지만 그때 되면 뭐 같이 가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재밌는 기사였고 좋은 기사였고 감동적인 기사여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얘기가 좀 일찍 끝나면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뉴스가 좀 길어지면 요 뉴스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뉴스는 스포츠 서울에서 나온 뉴스예요. 11월 29일자 뉴스네요. 수제 맥주도 희비, 대기업 매출 편중에 양극화 심화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조금 의미가 있는 기사이긴 하죠. 저번 제가 맥주 뉴스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온 시장과 오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맥주도 이제 가정용과 유흥용에 말씀드렸고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뭐 우리나라 이제 수제 맥주가 편의점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현재 편의점 시장에 진출한 6, 7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국내 영세 수제 맥주 업체 주요 기반인 음식점과 주점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 지금 한 150개 이상, 한 200개 정도 거의 가깝게 지금 이제 주류 면허가 맥주, 양조 면허가 나왔는데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보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안 되죠. 한 6개? 많으면 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업체들은 수제 맥주 업체들은 다 케그 맥주를 통해서 펍 시장이나 일반 음식점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지방에 있는 이제 수제 맥주 업체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뭐 펍이나 가게에 납품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흥 시장이 즉 온 시장이 대부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안 나가서 사 먹고 맥주를 다 캔이나 병으로 마트나 편의점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시장이나 마트 시장에 공급을 하는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좀 판매하는 것도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실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소규모 맥주 양조 업체들이 맥주 제조 업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뭐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이 없어요. 온 시장 위주로 납품하셨던 분들이 지금 온 시장이 다 무너졌으니까 망가졌으니까 천재지변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에 편의점에 마트로 진출할 수도 없고 뭐 캔이나 병입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팔 수 있는 데가 없는 판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케그 맥주는 일반 가정용으로 법적으로 팔 수도 없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통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지금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네이땡 초록색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전통주 업체를 그 자기네 스토어 네이땡 스토어에 입점을 시키는 걸로 막 광고도 하고 그러던데 맥주는 불가능해요. 그게 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쪽에서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천재지변이고 진출 못하는 게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판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할 업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위주로 영업을 했던 많은 업체들이 더 심각합니다. 지방보다는. 지방은 아직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2.5단계가 되면서 완전 올스톱이거든요. 음식점이나 뭐 술집 당연히 펍 같은 올스톱이잖아요. 이쪽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맥주 팔 데가 없습니다. 팔 데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판로 문제는 어쨌든 정부나 아니면 기재부나 아니면 국세청 쪽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뭐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고요. 네 번째 가져온 뉴스가 솔직히 이거랑 연결된 건데 그 뭐 네이버 그 검색창에서 네, 네이땡 검색창에 일종의 스마트 주문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편의점에 이제 뭐 맥주 주문을 미리 해놓으면 뭐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받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편리하게 받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쭉 얘기했던 주류 스마트 오더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주류 스마트 오더를 제가 그 GS 땡땡 거를 사용해 봤거든요. 저희 협회에서도 테이스팅 포럼 할 때 맥주 구매할 때도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맥주를 구매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GS 땡땡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주류 스마트 오더, 그러니까 앱으로 맥주를 결제를 하고 가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서 수령해 올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고, 현재 그 소규모 맥주 그 브루어리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특히 GS땡땡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편의점을 이용한 그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겪는 이 문제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단순히 그 편의점 그 냉장고에서 살 수 있는 맥주가 아닌 다른 맥주들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저 옆에 있는 좀 양조장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활용하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쓸맥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맥주 종류도 꽤 있고요. 점점 만약에 그 맥주의 SKU, 그러니까 온라인 SKU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면 괜찮은 수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는 괜찮은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기를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그 구매한 맥주와 진짜 편한지 한번 경험담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맥주뉴스 시간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으로 맥잉남, 제가 한 주 동안 먹은 맥주를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프릭이고요. 쇼미더머니 9에 나온 프릭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릭 3보인가? 이게 3보인가? 하여튼 1보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원슈타인, 칠린호비, 칠린호미, 스카이민혁이 함께 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맥주를 제가 먹었을까요?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보통 그 테이스팅기를 쓰거든요. 한번 마신 맥주는 테이스팅기를 쓰지 않고요. 이제 처음 마신 맥주는 보통 테이스팅기를 쓰는데 일단은 첫 번째 마신 맥주 중에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얼마 그저께 마신 것 같은데. 네, 그 마트에 가면 그 집더하기 마트에 가면 그 영국이랑 러시아에서 수입된 그 크래프트 맥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3캔에 10,000원이었거든요. 최근에 4캔에 10,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안 팔리나 봐요.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궁금해서 좀 사와서 마셨는데 영국이고요. 영국의 매직 락이라고 하는 그 브루어리에서 만든 맥주예요. 뭐 캔은 굉장히 뭐 하여튼 재밌게 생겼고 뭐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논볼이라는 맥주인데요. IPA 맥주더라고요. 궁금해서 테이스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영국의 어떤 크래프트 맥주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 궁금한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또 마트에 흔히 볼 수 없는 영국 또 IPA잖아요. 영국 크래프트 맥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궁금해서 테이스팅 해봤습니다. 7.4도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매직락 이 브루어리를 이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맥주도 좀 마셔봤는데 그 굉장히 호피한 맥주예요. 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전반적인 밸런스가 이제 홉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가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나는 홉향이 뭐냐면 리치라고 아시죠? 람부탄 리치, 그 리치 아시죠? 그 리치 향하고 패션 프루트 향, 파인애플 그런 힌트들이 전반적으로 홉의 어떤 그 모습을 이루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쓴맛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IBU가 한 6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맥주는 홉향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홉주로 굉장히 치우친 맥주여야 하고요. IPA니까 알코올도 7.4%니까 오케이. 뭐 다 괜찮은데 그냥 마시기에는 조금 쓴 맛이 좀 강했고요. 그렇다고 지금 IBU 60 이상이 문제냐? 아닙니다. 어쨌든 아메리칸 IPA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쓴맛이 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뭐 오히려 정통 아메리칸 IPA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쓴맛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정도로 앗아갈 정도로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쓴맛 자체가 쓴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스타일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좋은 IPA는 쓴맛이 이렇게 쓰더라도 이 맥주가 갖고 있는 홉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좋은 IPA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각각의 모습들은 아메리칸 IPA의 모습을 해치지 않지만 문제는 링거링 비터니스라고 하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쓴맛이 굉장히 강한 쓴맛이 호향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질감적인 부분이나 바디감이나 모든 것들을 압도할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아주 우수한 맥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좀 조정이 되면 뭐 일반적으로 마시기에 나쁘지 않은 맥주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쓴맛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본능적으로 이 쓴맛을 싫어합니다. 쓴맛은 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중적인 맥주라고 했었을 때는 이 쓴맛을 조절하는 게 판매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쓴맛이 너무 강하면요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커피의 쓴맛 같은 경우는 계속 먹는 이유는 뭐 적응이 되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커피의 쓴맛에는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안하고 먹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만 맥주에서 쓴맛이 너무 강해버리면 다음에 구매에 그 맥주의 손이 별로 가지가 않아요. 쓴맛이 강하더라도 여러 가지 향기적인 부분, 바디감, 질감, 그리고 단맛이 좀 보충을 해줘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맥주를 또 사 먹죠. 근데 이 맥주는 스타일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음용성에서는 문제가 좀 있고 전반적으로 조화적인 측면에서 쓴맛이 너무 할쉬하게, 너무 거칠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맥주였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시에라 네바땡의 댕크풀 IPA라는 맥주예요. 이 맥주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 맥주도 역시 IPA예요. 아메리칸 IPA인데 7.4도 앞에 거랑 똑같죠. 이 맥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맥주는 제가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고 꼭 소개하고 싶었던 맥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IPA라는 맥주가 굉장히 정착이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정통 아메리칸 IPA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IPA를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새로운 IPA가 나오더라도 크게 테이스팅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제가 테이스팅을 굉장히 꽂힌 맥주들은 좀 같은 스타일에서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향미들을 갖고 있을 때 저는 꼭 그 맥주를 테이스팅 해봅니다. 근데 댕크풀은 IPA는 같은 아메리칸 IPA이지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테이스팅 해봐야겠다 싶어서 테이스팅을 했고 왜냐면 댕크풀이라 되어 있는데 댕키라고 하는 그 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덴키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방향이죠. 그 미국 쪽에서는 이게 약간 대마초와 비슷한, 뭐 마리화나 비슷한 뭐 이런 향으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좀 눅눅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스파이시하고 뭐 이런 향들을 쓸 때 보통 덴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덴크풀이라는 표현을 딱 봤을 때 요거는 덴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밸런스가 있는 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맥주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딱 마셨을 때 약간 댕키하다는 표현이 있었겠지만 눅눅하거나 축축하거나 약간 그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 파인 있죠? 솔향과 그다음에 약간 삼나무 같은 향도 있었고요. 자몽의 힌트 그리고 로즈마리 같은 그런 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허브에서 나온 약간 스파이시함, 약간 자극적인 향도 있었을 뿐더러 뒤로 갈수록 몰트에서 올라오는 토스트 같은 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 같은 레지너스 향 같은 것도 있어요. 되게 많죠, 이 향들이. 이 향들이 다 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향, 자몽의 힌트, 로즈마리, 허브 향, 그리고 약간 거기서 나오는 약간 자극적인 스파이시한 향들, 몰트에서 오는 토스트 향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수지와 같은 레지너스한 향들이 모여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웨스트 코스트 IPA와는 좀 다른 방향, 재밌다. 약간 댕키하다는 표현을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가 아주 그쪽으로는 또 볼 수 없는 홉이 갖고 있는 약간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이 댕키라는 부분과 합쳐져 가지고 마시기 편한 재밌는 어떤 그런 향의 뉘앙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쓴맛이 낮냐? 아니요. 쓴맛이 강해요. 제가 한 55에서 60 정도의 IBU를 느꼈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춘 거죠, 제가. 제가 쓴맛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IBU는. 그리고 단맛이 강하냐? 아니에요.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복합성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진짜 끝내줘요. 진짜 끝내주고 마시기 몇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어떤 응용성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IBU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의 어떤 다양한 향들과 약간 단맛에서 오는 단맛과 그리고 뭐 바디감이나 질감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 맥주를 되게 즐겁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말 호피한 맥주예요. 정말 호피한 맥주인데도 불구하고 진부하지 않고 재밌고 흥미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맥주인 거죠.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쓴맛 IBU가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이스팅 노트에 세셔너블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여러 잔 마실 수 있어. 재밌게. 그래서 이 맥주는 혹시 드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뭐 내돈내산이니까요. 광고 아니에요. 네, 내돈내산이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맥주 2개 정도를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좀 시간을 좀 늘려서 한 3, 4개 정도 제가 마신 맥주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또 지났네요. 제발 건강하시고요. 만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가족과 함께 좋은 맥주 드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작은 양조장 맥주들, 작은 소규모 브루어리들의 맥주들 기회 되실 때 꼭 한 번씩 같이 드셔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